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카메라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카메라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바로 올림푸스 시리즈 중에 35RC 카메라입니다. 그 35 시리즈 중에 SP도 제가 써봤고 DC도 제가 리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RD도 제가 하나 보유하고 있고 그것도 쓰고 있고요. 근데 유독 손이 많이 가고 항상 휴대하기 좋아하는 카메라가 바로 이 35RC인데요. 항상 사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스트랩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먼저 외관부터 보시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죠. 여기가 109mm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70mm, 여기가 70mm. 그 다음에 이 렌즈 필터를 제외한 여기까지가 50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419g, 굉장히 가볍죠. 419g. 사이저 필터를 껴갖고 조금 더 앞이 더 나온 상태입니다. 1970년도에 발매된 카메라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카메라죠. 왜냐하면 RF 카메라, 레인지 파인드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소형, 가장 작은 카메라로 당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꽤나 인기가 있었을 법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1979년 올림푸스 XA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강자였습니다. 거의 RF 카메라의 최소형으로는 얘가 최고였다. 그러면 이제 외관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렌즈부터 보겠습니다. 주입고 42mm 렌즈고요. 필터 사이즈는 43.5mm예요. 그래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이저 필터를 낀 거예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조금 앞이 좀 나왔죠. 왜 사이저 필터를 꼈냐면 43.5mm가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49mm로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필터를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ND 필터든 뭐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구하는데 호환 문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이저 필터는 저는 착용한 상태고요.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SO를 변경을 할 때 보통 외부에 놉을 들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렌즈 옆에 보면은 ISO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ISO 변경하는 게 여기 있어서 두 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돌리면 25까지 떨어지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80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200을 주로 쓰기 때문에 200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닫아야 되는, 이게 조금 번거로운 불편함이 있죠. 그렇지만 너무 예뻐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너무 예뻐서 용서가 된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가 돼요. 주입고 렌즈가 선예도도 좋고 콘트라스트가 좋아갖고 잘 나옵니다. 사진은. 그 다음에 그 조리개는 2.8에서 22까지 여기 보면 실버 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오프라는 게 있는데 오프는 이 카메라 전원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오토 기능. 자, 오토 기능이 있는 카메라 중에서는 이게 당시 작은 카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RF 카메라 중에. 이 오토 기능이 무엇이냐? A에다가 맞추려면 내가 조리개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조리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오로지 셔터 스피드만 가지고 고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0분의 1초를 놓을지 125분의 1초를 놓을지 250분의 1초를 놓을지는 이걸 가지고선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 이 뷰파인더 안에 보면은 이 창이 이렇게 뷰파인더가 있으면 위에 바늘이 하나 있고 아래 바늘이 하나 있는데, 이 위에 바늘은 그 셔터 스피드를 나타내는 바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125에 놓으면은 125에 딱 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오토가 돼 있으면은 제가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조리개 게이지에서 어디까지 갔다, 이걸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20위에 있습니다, 11위에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토에 놨다고 해서 조리개가 표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밑에 하단에 표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조리개를 가지고 찍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플래시 기능이죠. 이 플래시매틱 시스템은 뭐냐면, 가이드 넘버를 여기에 보시면은 가이드 넘버라고 있어요. GN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가이드 넘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이다 가이드 넘버가. 그럼 20에 세팅을 하고 플래시를 장착하고 케이블을 연결시키면 자동으로 내가 초점 링에 따라서
이 초점 링과 상관이 있습니다. 초점 링이 1m냐, 1.2m, 2m냐, 3이냐, 5냐에 따라서 알아서 노출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플래시매틱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다. 아까 저 처음에 서두에 보여드렸던 저렴한 후레쉬도 특이한 점이 500분의 1초까지 전 구간 후레쉬 동조가 된다. 인도에서 촬영할 때 또는 뭐 플래시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기해. 아니면 내장 플래시가 있으면 뭐 쓰는데, 이거는 내장 플래시가 없는 매뉴얼 카메라다 보니까 외부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작은 것도 있고요. 또 뭐 이거보다 큰 것도 있지만,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거 하나 장만해서 플래시를 쓸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쓰는 거는 뭐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플래시 차트가 또 있어요. 여기에 거리랑 ISO에 따라서 뭐 세팅하는 법,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따로 제가 강좌에서 별도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필름 넣고 빼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놉을 열어서 드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 35RC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에 보면 당기는 게 있어요. 손톱을 딱 껴갖고 손가락 살짝 넣어서 당기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열렸죠. 필름은 이쪽 껴서 여기다 넣어서 오른쪽 편에다가 이쪽에다 넣습니다. 이쪽 편에다가 홀에다가, 이게 스풀이라고 했는데 스풀 홀에다가 이걸 껴요. 하면 감기죠. 감길 때 여기에 보면 돌기 부분에서 이게 퍼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 퍼폴레이션에 여기가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걸리고 안 깨져 있으면 돌리면 헛돌아요. 헛돌면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맞춰갖고 하시고, 요거를 또 닫아주면 아무래도 요게 필름을 평판화 시키면서 좀 더 잘 감기게 밀어주니까, 뜨지 않고 밀어주니까 또 잘 감깁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감겨 놓고 닫았죠. 그 다음에 찍을 때 이렇게 돌릴 때 보시면 감기죠. 이게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가 필름이 장전되고 잘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돌아가면은 필름을 잘 못 넣은 겁니다. 그땐 다시 열어서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A를 놓으면은 뭐 노출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표시만 되지 노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노출계가 어디에 딱 있어갖고 0으로 만들어놔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A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한 다음에 뭐 대략 노출을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뉴얼에 놓고 내가 노출계를 맞춰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초점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 최소 초점거리는 피사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미수기가 여기 있어요. 미수기가 있고 내가 여기서 촬영을 합니다. 이 거리를, 여기가 어느 정도 최소 거리가 확보가 돼야 돼. 이 거리를 막 코앞에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거리가 90c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90cm부터 무한대까지 촬영 범위가 있습니다. 이 90cm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커스 아웃. 미수기 코 뭉개져. 눈동자 흐리멍텅해. 안 됩니다. 90cm 이상 떨어져 줘야, 이 거리가 90cm 이상 떨어져 줘야 초점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중 합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이 안에 노란색이 하나 있고, 불판더가 있으면 상이 노란색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원래 있는 상과 노란색에 있는 상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포커스 링으로 쫙 맞춰주면, 이렇게 딱 맞아지면은 그때 촬영하면 포커스가 딱 맞는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노란색 상과 원래 뷰파인더 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어긋나 있다. 그러면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내가 맞추고자 하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딱 맞춰준다. 이렇게 딱 맞춰주면 포커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 링으로 맞추면 되고, 뭐 목측식을 써보신 분들은 뭐 거리계로 딱 보시면 여기 다 써 있어요. 친절하게 1m부터 90cm라고 그랬죠. 제가 90, 1m, 1.2, 1.5, 2m, 3m, 5m 무한대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피사체가 1.5m구나 하고서 딱 해놓고선 찍어도 됩니다. 필름 카운터가 쭉쭉쭉 해갖고 어디까지 가냐, 36컷까지 찍었어. 물론 이거는 38컷까지는 표시가 됩니다. 근데 뭐 36컷이 다 찍으면 더 이상 와인딩이 되지가 않아요. 딱 뻑뻑하게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찍은 거죠. 필름 매거진이 이쪽에서 있던 게 지금 이쪽에다 걸어줬어요. 36컷이 다 찍게 되면 여기 이 부분에 다 필름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필름 매거진 안으로 필름을 다 리와인딩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리와인딩 노브를 이용해서 이거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감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시 감겨주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리와인딩을 감을 때 항상 그냥 이대로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퍼포레이션 홀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꼭 하단부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와인딩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감긴다. 자, 감았다. 그러면 탁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 풀렸다고 느낌이 왔다고 해서 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다 감으세요. 끝까지. 그리고 어차피 막힐 거니까. 처음과 같이 밑으로 열면 열리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안 감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헷갈려. 근데 저는 왜 하느냐, 자가 현상 때문에 이걸 빼야 되니까 어차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다 감아 넣어. 싹 넣어. 끝까지 싹 넣어. 저는 안 넣을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넣어시고 그래서 갖다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이게 새로 찍은 건지 새 건지 다 찍은 건지 아니면 이거 지금 꺼낸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 다 찍은 건 무조건 감아 넣어서 빨리 맡겨야 돼요. 이 배터리 부분이 여기 뒤에 있는데, 배터리 부분은 노출계만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에요. 왜? 우리가 LR44 배터리 같은 거 쓰는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뭐 배터리 떨어지면 바로 문방구 가서 사오면 돼. 근데 이거는 625 PX625라고 EPX625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625 배터리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인터넷에서 구해야 될 정도로 조금 구하기가 평상시에는 좀 힘들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배터리는 좀 구하기 힘들지만 구할 수는 있다. 그 대신 이 풀 매뉴얼 기능에서는 배터리가 없어도 촬영이 가능한 기계식 바디다라는 거, 그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 RF 카메라의 소리의 특징이지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얘는. 자, 다른 SLR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틀리죠? 요거는 이제 RD 모델입니다. 35RD 모델. 필터 사이즈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좀 커져. 얘가 1.7까지 떨어지는 거. 주기코 렌즈고요. 무게는 RD가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뭐 매뉴얼 기능 다 되고요. 얘도 자주 들고 다니는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롤라이 35, 여러분 좋아하시는 롤라이 35랑 비교했을 때 롤라이 35가 더 작아요. 작게는. 그리고 침동식이라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이 카메라도 나중에 제가 또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찍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촬영 중에 이 오토의 기능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오토에 놨을 때, 오토의 기능이 났을 때 촬영 중에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 눌러도 왜 안 되지? 안 돼. 왜 안 될까요? 고장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안 된. 이거는 빛이 너무 많거나 빛이 너무 어둡거나 찍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얘가 느끼면 락이 딱 걸려요. 그래서 안 찍힙니다. 그래서 빛이 부족하면 락이 걸려서 안 찍히고, 빛이 좀 있다, 라이팅 쪽으로 좀 빛을 냈습니다. 그러면 찍혀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단점일 수도 있어. 근데 또 매뉴얼 기능에서는 이게 다 뭐 전혀 상관없이 다 찍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는데, 맥시멈은 50도, 영상 50도면은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환경은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죠. 50도까지는 찍을 수 있다. 밑으로는 영하 5도까지. 추운 날은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작고 가볍고 예쁘기 때문에 저는 여성분들도 많이 선호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데일리로 가볍게 필름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른 카메라도 많이 있어요. 롤라이 35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카메라 많이 있지만, 매뉴얼 기능을 겸비하고 오토 기능까지 있는 이 작은 카메라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느껴지는 클래식한 빈티지 느낌, 촬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이런 것들, 촬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촬영하고 있는 과정도 굉장히 저는 즐기고 있거든요. 불편한 게 또 왠지 더 저한테는 흥미있고 흥분돼. 물론 제가 돈 받고 찍는 상업사진에서는 저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취미로 찍는 이런 사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와인딩도 해보고 셔터도 누르고 조리개 링도, 초점 링도 돌려가면서 초점도 맞추고, 그리고 조리개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셔터 스피드에 대한 고민, 디지털에서 맛볼 수 없는 한 장 한 장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더욱더 진지하게 사진을 임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 전 셔터 구간에 동조가 된다라는 게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카메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카메라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카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또한 기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진 강좌, 그다음에 사진 리뷰, 그다음에 뭐 카메라 리뷰 이런 것들 통해서 사진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요. 재밌었고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 문입니다. 감사합니다.